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에 탈락하지 않을 방법이 이 영상 하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격을 잃고 밀려난 중도 탈락자 수가 무려 24만 9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상당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격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정보를 놓치시면 내일 당신도 25만 명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어서 가끔 용돈을 받으시는 분, 적금이나 예금에 몇백만 원 정도 모아두신 분,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으신 분,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에 사시는 분. 왜냐하면 2025년부터 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계시면 혜택을 놓치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70세 조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노령연금과 생계급여로 매달 60만 원 정도로 홀로 생활해 오셨습니다. 어렵지만 아껴 쓰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구청에서 날아온 생계급여 중단 공문 하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딸 부부의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9억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해 지원이 끊긴 겁니다. 딸이 어렵게 대출받아서 산 집값이 오른 것이지 생활비를 받아 쓰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돈 좀 있으면 안 준다더라, 통장 보고 잘라버린다던데, 잘못하면 혜택 못 받는다더라. 하지만 이런 소문들 때문에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소문이 아닌 정부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기초생활수급 탈락 기준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탈락 위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억울한 탈락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지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총합을 소득처럼 환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6만 5,444원입니다. 만약 어르신의 실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을 합쳐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될까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각 가구의 재산 항목에서 기준에 따라 일부를 공제하여 뺀 후 남은 금액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살펴보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은 공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통장에 500만 원을 넘는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5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 금액부터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억울한 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는 경우 50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1,000만 원에 월 6.26%를 적용하면 월 약 62만 6천 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전체 재산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부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창원시 7,7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에 사시는 분의 총 재산이 7,700만 원 이하라면 모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여러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해서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합니다. 이 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까지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히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20만 원 플러스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이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수급자의 경우 월 100만 원을 벌면 30%인 30만 원을 제외하고 70만 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했다면 75세는 거기에 20만 원과 30%의 금액을 더 제외해서 총 50만 원이 추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75세 이상은 월 100만 원을 벌어도 20만 원만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혜택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도 탈락이율을 살펴보면 소득 증가가 25.3%, 신규 취업 및 창업이 9.3%, 신규 재산 취득이 5.7%, 재산가액 증가가 3.9% 순이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44%가 자신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자립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건이 나아진 거라면 반길 일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조 어르신처럼 힘든 현실은 그대로인데도 단지 수치의 변화로 복지망에서 탈락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실제로 박탈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선 전체 재산에서 지역별로 설정된 기본재산액을 먼저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의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해서 이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환산소득에 본인이 실제로 벌고 있는 월소득을 더합니다. 이 합산금액이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선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단되거나 받는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법을 알면 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 어르신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월소득은 30만 원이고 금융재산으로 1억 5천만 원이 있으며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월세방에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거용 재산인 보증금 3천만 원은 서울의 기본재산액인 9,900만 원보다 적음으로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남은 기본재산액은 9,900만 원에서 보증금 3천만 원을 뺀 6,900만 원입니다. 거기에 금융재산 1억 5천만 원에서 남은 기본재산액 6,900만 원을 빼보면 8,100만 원이 남습니다. 남은 금융자산 8,100만 원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추가 차감한 금액인 총 7,6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소득 환산하면 월 약 47만 5,760원이 됩니다. 즉, 총 소득 인정액은 실제 월소득 30만 원과 재산 환산 소득 47만 5,760원을 더한 77만 5,760원이 책정되지요. 이 금액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6만 5,444원을 초과함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 1만 원 정도의 차이로도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25만 명 탈락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수급 자격을 유지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어르신의 실제 월소득은 20만 원이고 금융재산으로 예금 통장에 1,200만 원이 있으며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방에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재산은 금융재산 1,2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한 2,2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기본재산 공제액은 9,900만 원이므로 김 어르신의 전체 재산 2,200만 원은 공제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거용 재산인 보증금 1,000만 원은 서울의 기본재산액인 9,900만 원보다 적음으로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남은 기본재산액은 9,900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뺀 8,900만 원입니다. 거기에 금융재산 1,200만 원도 남은 기본재산액인 8,900만 원보다 적음으로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 환산액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총 소득 인정액은 실제 월소득 20만 원만으로 계산됩니다. 이 20만 원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 76만 5,444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본인의 재산만으로 모든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꼭 명심하세요. 첫째, 통장에 있는 금액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전체 재산에서 얼마나 공제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한 재산을 각 환산율에 적용해서 월 기준 소득을 아셔야 합니다. 넷째, 이 환산된 소득과 실제 소득을 모두 더했을 때 기준선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보내거나 보험을 해약해서 일시적으로 돈이 입금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거래는 반드시 사전에 사회복지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통장 잔액 하나만 가지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계산 방식이 존재하고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방심이 곧 혜택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메모해 두시고 만약 자산의 변화가 생기셨다면 반드시 해당 동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안내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두시거나 메모해 두세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1인 가구 76만 5,444원, 2인 가구 126만 3,230원, 3인 가구 162만 5,590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기준입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천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 재산별 소득 환산율입니다.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그리고 놓치시면 큰 손해인 2025년 변경사항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까지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으로 확대. 다음은 신청 및 상담 방법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반드시 지키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1.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일시금은 사전 신고. 2. 보험 해약금, 상금 등 갑작스러운 입금 시 사전 상담. 3.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시 반드시 사전 신고. 4. 금융거래 내역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므로 투명하게 관리.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24만 9천 명의 탈락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정보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대한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